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조은비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Brain-Heart Interaction Disruption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Disrupted Rhythm Modulation of the Cardiac Cycle on Brain Transient Theta Bursts 라는 제목의 논문이고 MDD에서의 뇌 심장 상호작용의 장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라는 저널에 2023년 6월에 게재되었고 해당 저널은 Psychiatry 분야와 Clinical Neurology 분야에서 Q1에 해당합니다. 지금 현재 EEG와 ECG를 하이브리드로 사용해서 MDD를 분류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해당 논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트로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MDD는 흥미 감소, 행복감 상실, 기분 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아주 흔하면서도 심각한 정신장애 중 하나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뇌 심장 상호작용은 뇌와 심장이 해부학적, 기능적 연결을 통해 정보를 통합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과정인데요. 최근 연구들에서는 심장 활동이 신경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뇌 심장 동기화가 뇌 네트워크의 정상적인 기능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장의 수축기는 강한 신호로 신경 활동을 재설정해 인지 자원을 집중시켜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하며 이완기는 약한 신호로 신경 활동의 신호대 잡음비를 증가시켜 정보의 정밀한 처리를 용이하게 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합니다. 신경활동에 대한 수축기와 이완기의 서로 다른 효과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뇌심장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곧 개인의 내부와 외부, 즉 지각과 그에 따른 행동을 최적화하게 합니다. 신경진동은 뉴런의 동기적 발사 패턴으로 의식과 인지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심장활동은 이러한 뇌의 진동활동과 상호작용하며 특히 세타 진동과 밀접히 연결되어 감정 처리 및 인지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신경 진동을 분석할 때에는 진동 활동을 지속적 사건으로 보고 평균 스펙트럼 전력을 적용하곤 하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이 피질 뉴런이 주로 일시적 스펙트럼 버스트의 형태로 각성 및 인지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일시적 스펙트럼 버스트는 뇌가 자발적으로 외부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이 뇌 심장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에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MDD 환자들의 정신병리학적 증상에 대한 메커니즘을 찾아내고자 뇌 심장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DD는 안정 상태에서도 건강한 사람들과 다른 뇌파 패턴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심장 활동이 이에 기여하며 이는 심장 활동과 뇌 기능 네트워크 간의 동기화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MDD 환자는 흔히 심박수가 높아지고 건강한 사람에 비해 비교적 긴 수축기를 가지는데 이는 살리언스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소마틱 모터 네트워크 등 감정 및 인지 조절의 핵심이 되는 뇌 기능 네트워크의 작동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부정적 감정이 생기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되는 등 뇌 심장 상호작용 장애가 MDD의 우울 상태의 필수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 슬라이드에서 세타 진동이 심장활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감정 처리 및 인지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MDD 환자들에게서 특히 세타 활동은 우울 취약성과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인자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MDD의 예방 및 치료에 있어 뇌-심장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시관적 역학, 예를 들면 어떤 시점에서 뇌와 심장의 동기화가 깨지는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고 또 우울증의 임상적 증상과의 연관성을 탐구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 심장 상호작용 장애에 대한 시간적 역학 관점에서의 근거를 제시하여 MDD에서의 뇌 심장 상호작용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는 149명의 중국인이 참여하였고 정상인은 47명, MDD는 102명이었습니다. 환자들은 안진의과대학의 뇌병원에서 모집되었고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인 DSM-4에 따라 진단되었으며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데이터 품질 등의 이슈로 정상인 3명과 12명의 MDD 환자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분석에는 정상인 44명, MDD 90명의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 MDD 환자들은 2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햄디와 헤메이를 통해 평가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햄디 설문을 기반으로 불안 및 신체화, 인지장애, 정신운동 지체, 수면, 절망이라는 5가지의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호 수집과 전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64개의 EEG 채널과 2개의 심전도 리드를 통해 ECG와 EEG를 동시에 측정했고 눈을 감은 안정 상태에서 1000Hz의 샘플링 레이스로 8분 동안 측정하였습니다. 전극에 대해서 위치나 리드 정보 등 상세한 정보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EEG는 1에서 100Hz로 밴드패스 필터링과 50Hz의 노치 패스 필터링을 거친 후 FCZ 전극으로 첨조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징들을 확인하고 싶었고 또 심장과의 동기화를 확인해야 하므로 EEG 데이터는 따로 세그멘테이션 하지 않고 ECG의 심장 박동 주기에 따라 동기화하여 분석하였고 좋지 않은 데이터는 ECG의 심장 주기에 따라 해당 부분만 제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처리된 데이터의 신호 지속 시간은 77.4초에서 463.5초였고 평균 271.6초의 지속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장 주기 활동을 감지하고 마킹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 주기 활동에 의해 생성된 대동맥궁 압력에 따라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ECG에서 이완기는 T피크에서 R피크까지 이 사이의 구간, 그리고 수축기는 이 R피크에서 T피크까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R피크와 T피크는 햅랩이라는 매트랩 함수를 사용해 디텍션하였고 그 후 이 그림비처럼 ECG 신호를 수축기와 이완기에 따라 수축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0으로 여기를 보시면 되고 이완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1로 마킹하여 이진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하였습니다. 그림을 보면 마치 이진 데이터로의 변환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R피크와 T피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 구간에 있는 ECG의 모든 시계열 데이터 값을 0 또는 1로 일괄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뇌파의 일시적 스펙트럼 버스트를 감지하고 마킹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적 스펙트럼 버스트를 감지하는 데에는 시간 지연 내장형 은닉 마르코프 모델, 줄여서 HMM이라고 부르는 모델이 주로 사용되는데요. HMM은 실제 EEG 데이터를 이용해서 현재 어떤 숨겨진 상태에 있었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모델의 세부적인 구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간단하게 모델의 작동 원리만 설명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널 미팅으로 한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채널의 EEG 데이터가 요 아래에 있는 여기 맨 밑에 있는 그림처럼 몰렛 웨이블리 변환을 통해 스펙트럼 진동 궤적으로 변환이 되고 요 위에 있는 그림처럼 시간에 따라 이 버스트에 대한 3가지 상태 확률 중 가장 높은 확률의 상태로 모델링이 됩니다. 이 3가지 상태, 여기 보이시는 3가지의 상태에 대해서는
논문에 명시되어 있진 않았는데 이 HMM 모델이 데이터 분류를 위해서 학습을 하면서 찾아낸 어떤 숨겨진 정보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률에 대해서 변환한 후 이 순간 확률 값이 3분의 2보다 클 때 버스트가 시작이 되고 3분의 2 미만으로 감소할 때 버스트가 끝난다고 가정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세타 버스트를 디텍션 하였고 세타 버스트가 꺼지면 0으로 켜지면 1로 변환하여 ECG와 마찬가지로 이진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뇌 심장 동기화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카드 유사도 지수를 오른쪽 아래의 수식을 통해 계산하였습니다. 위에가 바이너리 ECG인데요. 이 바이너리 ECG 데이터의 이완기를 대문자 X, 수축기를 대문자 Y라고 하고 이 아래의 바이너리 EEG 데이터에 대해서 이 이완기에 해당하는 구간에 발생한 세타 버스트 부분을 소문자 M, 그리고 이 버스트들의 총 지속 시간을 대문자 N이라고 하였고, 요 수축기 구간에서 발생한 세타 버스트 부분을 소문자 M, 그리고 이 세타 버스트들의 총 지속 시간을 대문자 M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수축기 자카드 지수, 수축기는 시스톨레라서 이 위에 수식을 보시면 되는데 이 지수는 이 수축기의 버스트 총 지속 시간에 대해서 이 Y, 대문자 Y, ECG와 수축기 ECG와 이 이완기의 EEG 세타 버스트의 총 지속 시간을 합해서 나눠줘서 비율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완기에서 수축기 자카드 지수를 빼서 이렇게 이완기에서 수축기 자카드 지수를 빼서 편차 자카드 지수를 계산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험자들의 데모그래픽 분석 결과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이, 성별, 학력에는 HC와 MDD 간의 통계적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수축기와 이완기에 대해서도 두 그룹 간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뇌 심장 동기화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자카드 지수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이 왼쪽의 표는 각 그룹 안에서 이완기와 수축기의 자카드 지수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모든 뇌파 채널들이 세타 대역에서 이 HC와 MDD 두 그룹에서 이완기와 수축기 사이에 자카드 지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이완기 자카드 지수가 수축기 자카드 지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이 결과는 HC와 MDD가 모두 세타 대역에서 뇌 심장 동기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의 그림 중에서 이 위에 있는 A는 수축기와 이완기에서의 각 그룹별 자카드 지수의 분포를 토포맵으로 나타낸 것이고 이 아래는 각 그룹에 대한 이 편차 자카드 지수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B를 보시면 이 MDD와 HC 간에 이렇게 F4, F6, FC2, FC4 채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MDD가 HC보다 이 두 심장 박동 주기 간에 더 낮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시적 세타 버스트가 이완기에서보다 수축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MDD의 임상적 증상과 뇌 심장 동기화 이상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입니다. 메소드 부분에서 MD 점수를 임상적 증상에 따라 하위 5개의 항목으로 나누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중 절망 요인 점수만이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논문에 따로 그림이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에서는 MDD 환자들의 뇌 심장 상호작용의 이상을 밝혀내고 임상적 증상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뇌 심장 상호작용을 자카드 지수를 통해 정량적으로 산출하였고 그 결과 HC와의 비교를 통해 MDD는 심장 박동 주기 중 수축기에서 세타 버스트가 더 빈번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HC에 비해 세타버스트 발생 수가 더 적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뇌 심장 상호작용의 이상과 MDD의 임상적 증상이 절망 요인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우울증의 기전을 뇌 심장 상호작용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우울증 치료 및 예방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본 연구는 이 우울증의 기전을 뇌 또는 심장 이렇게 단일 모델로 보기보다 뇌와 심장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했다는 점에서 연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뇌 심장의 상호작용을 자카드 지수로 정량화하는 부분이나 마크로프 모델을 통해 시간적 모델링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어떤 목적으로 진행했는지 좀 유기적 관계성이 불분명한 부분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배울 것들이 많은 논문이어서 읽으면서 좀 흥미롭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